그러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주통합당의 유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승희입니다.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 때 기지촌 여성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기지촌 여성 지원에 대해서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그 대책은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김금래 장관께서 그때 했습니다. 근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지원 방안을 위한 노력 이런 내용들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죠? 올해 그 업무보고는 그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작성을 그 해달라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예, 유엔 결의 1325 이행 계획 그 관련해서 네. 어떤 의제가 다뤄지겠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분쟁 지역에서 여성에 네. 대한 성폭력 그리고 분쟁 예방과 해결 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그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325가? 지금 이 분쟁 지역에서 여성을 어떤 그 전략적인 그 전술의 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지속이 되어 왔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어쨌든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엔 그 결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님이 주최한 1325 토론회에 네. 장관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분쟁 지역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로서 우리 그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민재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과 상담소를 통해서 예. 지금 2004년부터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걸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적극적 차원에서의 네. 유엔 결의에 따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지촌 여성 전담 시설, 원래 우리가 그 일제의 군 위안부 관련한 문제 인식도 처음에 이렇게 여성대에서 그 질의를 제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도 여성부가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법과 전담 시설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그 계획을 서면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위기 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이제 또 성매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청소년 성매매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권익지원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정책과 업무입니까? 권익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냥 권익지원과 예. 업무입니까?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입니다. 아동 청소년 예. 성보호과요? 그럼 네. 청소년 정책과 업무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예. 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출 청소년이 24,000명이고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네. 크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경찰청 추산에 불과하고 한 20만 명이 가출해서 거리를 떠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는 여성 청소년의 가출이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권익지원과 아동 청소년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가출 팸의 네. 이
침입을 하게 돼서 각종 범죄에 아주 연쇄적으로 연루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리 찾아가는 거리 상담 아웃리치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그 쉼터나 보호시설로 데리고 오는 그런 그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유해 청소년, 청소년 유해 감시단을 통해서 네. 이 상담 센터하고 얘기는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현황에 같이 해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현장 점검을 좀 해주시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될지,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CYS 넷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정작 이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청소년 관련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까지도 보강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그 대중 매체에 대한 건데요.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 여성민우회에서 위탁해서 실시한 이 대중 사업을 했는데, 정치 분야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이시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예. 그 정치 분야 뉴스는 특히 남성 앵커가 단독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현재 66%, 여성 앵커가 하는 경우는 26.6%고, 오프닝 멘트에 있어서도 여성 앵커는 41회, 여성은 단 1회만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년 여성 앵커가 아나운서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MBC 경우에 이 메인 저녁 뉴스에 보면은 50대 중년의 남성과 20대 여성을 이렇게 간판 앵커로 출연시킨 지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상당히 좀 이 미흡한 그런 그런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매체의 성평등 교육도 중요하고 성평등 의식을 가진 배치, 뉴스 전판 앵커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3년도 대중매체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점검을 좀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세워서 실시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